오늘 아침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태국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엔티안에 있는 캐피탈 버스 스테이션이라는 태국 롱카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곳 터미널 그 매표점에 와 있습니다. 이곳 내부 버스 티켓을 파는 곳입니다. 여기서 내가 아침에 33,000킵을 주고 버스표를 구입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600원 정도. 거리는 한 25km에서 30km 정도 되려나? 약 버스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지금 이곳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툭툭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이 버스 터미널에 오는 장면입니다. 이 버스 터미널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주 그 철골 뼈대만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고 여느 뭐 터미널과 다를 바 없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얼른 보기에는 이게 너무 낙후돼 있고 이게 좀 화장실 뭐 이러면 그 편의시설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렇게 있어서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좀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이 버스가 라오타이 인터내셔널 버스라고 해서 지금 롱카이를 가는 버스입니다. 여기는 지금 비엔티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국어로 말하면은 시내 버스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그 차량 번호를 찾아가지고 합성을 해서 갑니다. 자, 저도 이제 차에 올라 롱카이를 향해, 태국을 향해 가겠습니다. 차량 내부는 이렇습니다. 좌석 번호도 지키지도 않고 그냥 빈자리에 앉으면은 될 것 같아요. 맨 뒤에는 저기 출발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그리고 세서 이 버스를 탑승해야만 태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여권도 검사를 하고 그렇네요. 버스를 이용해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건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 좀 완화되면서 많은 그 여행객들이 지금 이 라오스 비엔티안을 찾아오곤 하네요. 그러면서 태국으로 넘어갈 때 꼭 이 롱카이 이 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갑니다. 저도 이제 여행객들에게 얘기를 듣고 내가 비행기로 방콕으로 가가지고 치앙마이를 가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오히려 버스가 더 시간이 좀 다소 걸리기는 하나. 비엔티안 공항에서 방콕 공항, 방콕 공항에서 치앙마이 가는 그 공항이 연결되어 있는 그 비행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거의 같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버스를 이용해서 요금도 저렴하고 오르니까 전략 좀 한번 이용해보자 하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이 버스를 좀 숙취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짜여진 그 일정대로 움직여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계획하지 않고 그날 주어진 대로 내가 움직이고자 하고자 할 때 움직입니다. 오늘도 비엔티안에서 매일매일 그 이제 좀 기온이 올라가고 아무래도 태국 치앙라이보다는 더운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이렇게 일정을 앞당겨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곳 한 가지 불편한 점이란다면은 이 노후된 차량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까 신차를 구입할 수도 없고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버스들은 전부 한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고 폐차하거나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들을 이렇게 뭐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보고 놀란 것이 일본에서 사용했던 시내버스인데 그걸 그 무상으로 일본에서 그 나우스가 어려운 나라니까 지원을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지금 비엔티안 시내를 운영하는데 아주 그 낡아가지고 매연도 많이 뿜어내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터미널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 목이 아프고 눈도 따갑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밤이면 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공기가 싹 씻겨져 나가가지고 깨끗한 공기를 변하지만 아침이면 또 다시 이렇게 노후된 차량들이 움직이니까 시내를 걷고 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오늘 아침에 행동으로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그동안 라오스에 머물러 있으면서 뭐 특별한 추억거리랄까 이런 건 없었는데 그 복개오에서 루앙 프라방까지 그 메콩강을 따라 배를 타고 이동했던 그 순간이 가장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 그 경관들 도시야 뭐 어느 나라 도시든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기 비엔티안은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직 고층 빌딩들도 없고 기껏해야 뭐 높아봐야 뭐 한 18층 아래 5, 6층 정도죠. 이제 외국자분들이 들어와서 신축 중인 그런 그 건물들이 눈에 띄긴 하나 아직 참 한참 갈 길이 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이곳 라오스에 다시 올 일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떠나는 마음에 아쉬운 그런 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라오스를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어져서 라오스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발 시간 다 되었는데 아직 기사가 오르지 않네요. 시간 약속은 한국처럼 일본처럼 잘 지키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시에 그냥 딱 되면은 어김없이 출발하죠. 그런데 이쪽 이웃 나라의 그 분위기들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면 한 30여 분 정도 그런 틈을 두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 생활 자체가 그렇게 시간에 짜여져 사는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관념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덜하다고 봐야 되겠죠.
버리기만 하지 뭐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막 쓰레기더니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넘쳐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인 제 취향에는 너무나도 맞지 않아서 정말 두 번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은 진짜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25년 전에도 방문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넘쳐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야, 이게 뭐 도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된 탓도 있지만은 버릴 줄만 알지 이걸 치우거나 주울 줄을 모르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뭐 심각한 그 상황에 이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으며, 언제 어디 서든지 간에 자기 본분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이 사회가 시행되어지기 때문에 이 나라도 앞으로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불편함에서 많은 사람이 인식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쓰레기도 버리지도 않고 각자 또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그런 또 습관으로 변하겠죠. 이제 5분여를 앞두고 5분이 지나는데도 지금 아직 에이씨 네, 너무 높다고. 네.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เขาเขียนทางด้วย เขาเขียนทางเพราะว่าเขาขึ้นไปเขียนอยู่รถทางเอาไปเขียนอยู่รถทาง จะให้มาตีมันเรื่องอันนี้ เนี่ยนั่นเนาะเนี่ยนี่เตรียมพร้อมเด้อ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는 이유는 뭐 이제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อันนี้กระเป๋าไผ่สั้นนะพี่ 기록이 남겨져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อันนี้เครื่องไผ่มาตั้งกันเนี่ย 그래서 아주 좋은 것 เฮ้ย 같습니다. เขาลงไปลุงป่ะ 예전에 여행할 때는 이러한 도구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무수한 나라가 라오스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캄보디아. 그래 이제 아무래도 문어가 늦게 개방이 되었고 또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연 그대로의 그 모습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Excuse me แบ็คอันนี้เด้อันนี้ของไผ่เนี่ย เรียกว่า โอ้ยโอ้ยไม่ใหญ่หลายบอลแค่โอ้อันนั้นเอาบอล 본격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태국의 상태로 같은 건데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지금 아침에 약간 그 비가 뿌려졌습니다. 그동안 좀 먼지로 얼룩져서 있었는데 이렇게 좀 비가 좀 뿌려주니까 조금 낫기는 한데 아주 맑은 날에 비해서는 지금 일기 상황이 이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비가 오면 아무래도 이동하기가 불편하죠. 내가 어제 태국의 그 치앙마이의 그 날씨를 이렇게 검색해 보았더니 14도에서 한 22도, 여기는 지금 18도를 넘어 22도에서 32도까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도, 30도를 넘어서니까 덥죠. 그런데도 이제 그늘은 아무래도 습기가 적으니까 습도가 낮으니까 시원하기는 하나 그래도 좀 뜨거워요. 그래서 나는 더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빨리 시원하고 쾌적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비엔티안 공원인데 이렇게 이제 밤이면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저 건너편이 메콩강입니다. 메콩강 모습이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네요.
잡힌 물고기들 보니까 엄청 커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닷고기처럼 그렇게 크더라고요. 이제 유일하게 여기는 내륙국가이다 보니까 이 메콩강에서 잡은 그 민물고기를 단백질 섭취의 주 식으로 먹는 거죠. 단백질 섭취 원인으로 먹는 거죠. 나는 그동안에 라오스에 머물러 있는 동안 시장에서 과일, 베이건 플라워라고 하는 영과 파인애플 바나나, 그리고 내가 시장에서 그 한국으로 말하면 찰밥이죠. 찰밥, 찹쌀과 팥이 섞인 그 밥을 팔아요. 그것을 사서 통닭 한 마리에 한국 돈으로 4,000원 정도, 밥은 찰밥이 상당히 많은 양인데 800원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면은 찰밥 그 양이 얼마 정도 될까? 그 한국의 그 뭐 저 도시락 라면에 그 도시락 크기에 가득 담아가지고 800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통닭 한 마리 4,000원이니까 그걸 사면은 2번, 3번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찰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참 한국에서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찰밥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아주 맛이 좋았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억으로 오늘 지금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을 보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위생관념도 없고 그 뭐 행주라든가 도마 이런 걸 보면은 아주 그냥 저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시장에서 과일하고 이제 밥, 지어놓은 밥, 그리고 이제 통닭도 구운 것이 아니라 삶아서 파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금방 삶아서 내려온 음식이 아니면 안 삽니다. 그걸 이제 토막을 내달라 그래가지고 사서 호텔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나누어서 이제 그 양이 많으니까 먹는 거예요. 먹기 전에는 이제 뜨거운 그 물이 항상 이 사람들은 그 커피를 먹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한 5분 정도 담가두면은 아주 부드럽게 닭고기가 풀리면서 맛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서너 차례 나누어 먹다 보니까 일체 처음에는 이제 사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에 가서 먹었었는데 그렇게 먹고 난 뒤로부터는 음식점을 일체 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가서 보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위생관념이 낮고 하다 보니까 내 취향과 적성에는 너무 안 맞아요.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먹는 음식이 맛보다는 깨끗해야만이 섭취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보는 순간 그 주위 환경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식욕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 뭐 그러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잘 사서 먹어요. 참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유럽 북유럽에서 이쪽으로 이제 온 사람들은 전부 나이가 70 이상 된 노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던 데하고는 물가가 아무래도 환산했을 때 저렴하니까 이제 돈을 막 쉽게 쓰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20대 그 어린 애들을 또 달고 다닙니다. 어떻게 꼬시는지 아니면 뭘 계약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으나 내가 이제 호텔에서 머무르니까 눈에 자주 띄죠. 자주 띄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애들 데리고 그냥 아무런 그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손잡고 다녀요. 참나 그거 보고는 야, 그 유럽 놈들은 이게 옛날부터서부터 이 참 그 좋은 놈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야, 저 어린애들 양심에 안 찔릴까? 아주 그런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녁이면 이제 그 인근 레스토랑, 카페에서 술 마시고 그리고는 또 호텔로 들어와서 자고 그게 일상이에요. 근데 인근에 뭐 레스토랑 없고 뭐 카페고 내가 일부러 낮에 일일이 이렇게 좀 눈여겨 들여다보면은 이게 뭐 식탁이 그냥 노상에 이렇게 그 저기 있으니까 흙먼지 하며 뭐 각종 오염물질들이 그 식탁에 가득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마른 그 걸레 같은 거 더러운 걸로 쓱쓱쓱쓱 그렇게 이제 문질리면 그게 청소해요. 그래 이제 밤이면 안 보이니까 그곳에다 또 음식을 내놓아요. 야,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빚어진 겁니다. 그걸 좋다고 막 희희낙낙하고 막 먹고 마시고 그런 걸 보고는 나는 그냥 막 뒤로 자빠지기까지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 음식을 사서 먹을 수가 없어서 덕분에 다이어트도 되고 아주 그냥 체중도 줄고 아주 좋게 됐습니다.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올 여름 벌써 작년이 되어버렸네. 작년 여름에 내가 그 3개월 동안 나왔을 때는 체중이 5kg나 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체중을 좀 줄여가지고 가지 않을까. 근데 하기도 태국 가면은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환경이 깨끗하고 나으니까 또 잘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딱 돌아갔더니 맨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장모가 유상 살쪘네. 내 마누라는 잘 모르는데 대번에 그냥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체중을 이렇게 재볼 기회가 없어서 이제 온천에 가가지고 체중계에 몸을 딱 이렇게 올려보니까 5kg나 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살찐 줄 알았죠. 그래서 5kg를 빼니라고 또 아주 먹을 거 안 먹고 또 그렇게 또 한동안 지냈었습니다. 저는 체중이 오버되면 아예 그냥 딱 금식해버립니다. 안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배가 나올 일도 없고 배가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 성격이 보이죠. 저는 철저하게 내 몸에 대해서는 학대 아닌 학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때는 또 먹어요. 이게 사람은 절제와 어떤 그 여유로움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야지 계속 여유로움과 즐기기만 하면은 몸이 탈이 납니다. 제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지만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우면서도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금식이에요. 금식.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장기가 쉴 거 아닙니까? 몸 안에 있는 장기가 쉬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나는 그런 논리라고 지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줘야 되는 거구나. 근데 회복이 되죠. 이게 이제 병원을 클리닉이라고 또 영어로도 하잖아요. 클리닉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금식을 하면 깨끗하게 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사실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을 통해서만이 클리닉이 되어지는 거지 병원에 가서 클리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을 지키는 그 방법, 내 몸을 통해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건강이 악화된 경우가 아니고서야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겠다고 건강할 때에 금식을 하고 몸을 정화시키게 되면 그 건강이 오랫도록 유지가 됩니다.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이 있는데 며칠씩 안 먹는다는 것은 극기 훈련이나 다름이 없죠. 처음이 어렵지 이걸 자주 이제 매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냥 뭐 그 처음 했을 때와는 다르게 가볍게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첫날은 잘 견뎌요. 둘째 날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언제가 제일 힘드냐? 3일과 4일째 좀 고비가 있는 사람은 5일째가 제일 힘듭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은 배고픔도 모르고 몸속에 이제 노폐물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 이 금식의 경이로움을 알게 됩니다. 정신도 맑아지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쾌해지는 거예요. 무슨 마약을 해보지 않았지만 마약을 했다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게 머리가 맑아지고 몸속에 노폐물이 바깥으로 이제 배출됨으로써 아주 몸도 가벼워지지만은 정신이 맑아지면서 아주 그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래도록 그 쾌감에 젖어들게 되면은 먹지 않는 생활에 대해서 잘못하면 목숨도 위험하죠. 그렇게 해서 또 금식을 오래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쾌감에 젖어가지고.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 야, 이걸 저 오래 해보고 싶다. 나는 이제 최고 오래 했을 때가 내가 한 20일가량 했나? 한 달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2주 이상, 15일 이상 안 넘기려고 그러죠. 체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가장 좋은 게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더라고요. 근데 몸속에 그 나쁜 노폐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5일째 돼야 나옵니다. 빠를 때는 3, 4일째부터도 나오기 시작하지만은 5일이 지나야만이 몸속에 그 노폐물, 소위 숙변이라고 하는 것이 배출이 되는데 그게 뭐 금식하는 동안 계속 그게 나옵니다. 조금씩 몸속에 이게 쌓여 있는 걸.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숙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나는 내 몸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금식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참 막 그 콜타르 같이 끈적끈적한 거이 몸속에서 그 창자벽에 붙어있던 나쁜 것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몸이 정화가 되어지고 나게 되면은 아주 뭐 힘도 솟아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건강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그걸 이제 하고 싶어지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금식의
중요성에 벌써 금식을 하면은 좋은 점을 내가 경험했던 걸 얘기를 했는데 건강을 되찾고 하는 분이 내 영상을 보면은 궁금한 점을 댓글에 올려주시면 내가 답글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할 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방의학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방을 해야죠. 걸리기 전에. 걸리고 나서 치료를 해본들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 병 걸리고 나서 고통받고 힘들고 그러기 이전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것이 나는 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들은 또 환자들이 있어야 돈을 버니까 사람이 아프게는 돈벌이 수단으로 그냥 봐버리고 양심적인 의사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사가 돈으로 사람을 봐버립니다. 치과에 한번 가보세요. 그 이 하나 뽑고 그 임플란트인가 뭐가 그 심는 게 맨 처음에 임플란트가 도입될 때는 개당 1,000만원대가 넘었습니다. 1,000만원대가.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그 이 뽑지 않고 치료해도 될 것 같다가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임플란트 하라고 또 권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듣고 보고 또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각자 사람마다 그 체질도 다르고 또 생활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무조건 다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서 그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저도 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내가 경험했던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그런 그 경험담을 지금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가 될 분한테는 참고가 되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이 금식을 한번 해보라고 나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도 이해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이웃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옛 말이 있잖아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놈 없다. 그만큼 배고픔을 참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의 인내력이 향상되지만은 남의 어려움도 알게 되고 내가 이 금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이 금식을 하는 그 이유를 나는 이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왜 금식을 하는가? 금식을 함으로써 자기의 그 육체적인 몸도 정화가 되지만은 정신적인 부분도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자기만의 믿는 그 신과의 그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 경지에 이르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 그 왕조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왕들이 오래 살지를 못했잖아요. 오래 살지 못했던 이유가 많이 먹고 여자와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색을 즐기고 육식을 탐하고 술과 함께. 술이란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술이 사람의 몸에 나쁜 줄을 몰랐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술의 그 나쁜 점들이 입증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알코올, 술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술을 잘 입에 대질 않지만은 술을 먹으면 또 이렇게 뭐 기분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지키지만 술은 발암물질입니다. 담배의 독성보다도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술이.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그 의사들은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 배운 의사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는 거죠. 돌팔 의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가지고 병이 걸렸을 때에 의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의사 잘못 만나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죽음의 길로 빨리 가는 거예요. 의사를 무조건 전적으로 믿을 것도 못 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아파 보세요. 고통스럽죠? 본인이 또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들어가죠. 뭐 한국이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의 그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만약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뭐 치료약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치료를 할 수도 없고 그 돈도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건강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돈도 있어야 되지. 돈 많이 있고 건강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체력이 공력이라는 말처럼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이 역시 모든 일을 원만하게 완벽하게 해내잖아요. 체력이 좋지 않으면은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가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잘 관리해서 유지하면은 나이가 70, 80이 돼도 20, 30대의 청춘 못지않은 그런 힘을 갖게 되고 그 노후기장이라고 그러죠. 노년의 힘을 과시합니다. 내가 놀란 것도 내 장인어른이 올해 나이가 92인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야구도 즐기고 뭐 운동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렇게 온천에 가서 오면은 그 90이 넘은 노인이 다리가 그냥 막 그 전봇대 그 기둥처럼 이렇게 막 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역 일선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그 많은 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해요. 아무튼 건강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1000번, 10,000번 들어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돈도 있고
없고 뭐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지만 뭐가 제일 소중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도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이 제일 소중해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유용하게 써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은 뭐 이제 이 배낭 가방을 들쳐매고 한 15kg가 넘는 이 무거운 짐을 가방을 들러매고 걸으면서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차를 잘 일부러 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그 주변 그 걸었던 길이 더 기억에 남고 해서. 근데 이제 많이 경도 떨어져 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디오를 담아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비디오 이렇게 담아 놔서 내가 이게 이제 보면은 내가 저 길을 저렇게 다녔었는데 왜 도저히 생각이 안 날까. 그런 부분에서 비디오 촬영이 아주 저에게는 유익하고 좋은 그 도구가 되었습니다. 벌써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태국 국경 다 당도한 것 같습니다. 이 건물들이 보니까 새로 지금 짓고 있는데 정말 가깝네요. 한 30여 분 정도 걸리지 않는군요. 여기는 이제 라오스이니까 여기서 이제 출국 수속을 마치고 그 태국으로 가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방을 메고 이 터미널 주변을 영상에 담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 봇을 이용해서 영상을 잡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땡큐. 운전자에게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바람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태국으로 지금 가기 위한 라오스인들 여기가 지금 출국 심사장인가 보네요. 이미그레이션 컨트롤. 이미그레이션 컨트롤이네. 이미그레이션 컨트롤 3 이렇습니다. 아까 내가 타고 왔던 버스 비엔티안 농카이라고 써있죠. 여기는 지금 라오스 출국 심사를 받는 곳이고 이곳을 이제 벗어나서 농카이 이제 태국 곳으로 갑니다. 일단은
여권을 꺼내서 한국 여권입니다. 여권을 이제 꺼내서 여기 이제 중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면은 그 도장을 찍어주겠죠. 그러면 다시 아까 타고 왔던 그 버스를 타고 우정의 다리를 넘어 이제 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이 심사관이네요. 중국 심사관, 라오스 중국 심사관. 공을 건너. Yes, es okay. 땡큐. 이제 출국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태국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아까 타고 왔던 그 버스를 타낸 그 버스가 태국으로 데려다 줍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지금 여기 사람들이 다 와야 되니까 저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아저씨가 이제 돈 남은 걸 바트로 좀 바꿔야 되나. 이걸 여기서 환전해 주는지 모르겠다. 이거 아니네. 여기는 도착하는 데네. 티켓 쓰고 그냥 이제 남은 여기 라오스 돈은 필요가 없는데 어디 저 환전하는 곳이 있을 터인데 저쪽인가. 또 손해를 보더라도 바꿔야지. 태국으로 넘어가면은 바트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미그레이션 컨트롤이고. 사람이 없나? 아직 운영을 안 하나? 사람 없네. 여긴 아니네. 여기는 뱅크가 없어. 태국에 넘어가면 라오스 돈을 바꿔주려면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6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면은 영상을 마치겠는데 이것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려나. 자, 일단은 짐을 좀 내려놨으니까 다시 좀 내려갔다가 이거 함께 타고 갔던 사람들이 같이 타고 가야만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저기 빨간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를 이제 건너가면은 우정호 다리를 이제 건너겠죠. 자, 이 버스가 아까 터미널에서 타고 왔다가 이게 지금 태국 롱카이로 넘어가는 버스입니다. 베트남 롱카이라고 써있죠. 뭐 출국사무소에서 영상을 촬영을 못하게 얘기를 했으나 내가 그렇다고 영상 촬영을 안 할 사람입니까? 계속 촬영을 했죠. 지금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영상을 중간에 끊어가지고 다시 편집하려면 귀찮으니까 계속 이렇게 여기는 컨트롤, 여기는 없는 거 보니까 태국 가면은 이제 이쪽에 건물들을 새로 신축을 하고 있고 이 나무들을 옮겨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러네요. 이 나무를 옮겨 심어놨기 때문에 뭐 지금 살아날지 죽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지금 라오스에서 돈을 벌기 위해 태국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태국이 타이보다는 라오스보다는 월급을 더 주죠. 국민소득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일하러 많이 넘어가요. 저기 또 일하러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태국에 가는 것도 태국말도 할 줄 알아야죠. 또 그 태국 가기 위해서 또 심사를 엄격히 하는데 뭐 아무나 이게 뭐 태국에 라오스 사람들이 돈 벌러 갈 수 없습니다. 네. 차량이 저 파란 신호등 사이로 지금 이렇게 건너가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백홍강을 건넌 다리가 나오면은 다리를 건너면 태국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편리한 것은 라오스는 이 버스가 기다려줬다가 바로 태국으로 넘어가 주니까 좋은데 저번에 태국에서 라오스로 넘어올 때는 태국 국경을 넘으니까 또 태국 국경에서 라오스로 넘어갈 때 이 툭툭이라고 하는 택시 있죠. 그것을 이용해서 국경을 건넜는데 요금을 굉장히 비싸게 받더라고. 그때 한 사람당 50바트니까 그 짧은 거리에 이 나라 사람들한테
3만 킵 정도 되니까 큰 돈이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다리를 건널 수 없으니까 이제 돈을 지불하고 건넜습니다. 이 지금 라오스도 전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베트남으로부터 이 전기를 수입합니다. 이렇게 지금 저 메콩강을 따라서 이 높은 철탑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저 전선줄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어져 온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목에다가 힘을 줄 수 있는 수밖에 없어요. 베트남에서 전기를 다 끊어버리면은 라오스에게 비핵화안이 정전이 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3개국에서는 강국입니다. 강국. 재밌는 나라이죠. 아, 이거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숨쉬기 힘듭니다. 아, 차가 낡을 대로 낡아서 아우, 이 사람들 행색을 봐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은 형편을 알 수 있죠. 또 그리고 다행히 이제 춥지 않으니까 한국에 그 추위가 있는 겨울에 이 사람들 이렇게 살게 내버려두면 아마 다 얼어 죽어버렸을 겁니다. 하얀 올라서 빨리 가도록. 예. cứ hay đó người ta còn nên trí chứ không hay mình không lo 이제 조금 bé mà bé không có được cái mình cũng ba giây bé có dụng 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태국 국경이 너무 가까워요. 지금 30분 이동해서 와버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내가 그 치앙라이에서 그 농카이 아니 그 이제 치앙콩 그쪽 국경이 있는 곳까지 갈 때는 한 시간 이상 갔나? 그런 것 같은데, 야, 라오스, 타이, 뭐 라오스에서 베트남, 라오스에서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미얀마, 라오스, 중국 이렇게 뭐 5개 나라를 쉽게 오고 갈 수가 있어요. 라오스 그 국경이 캄보디아, 베트남, 타이, 미얀마 이렇게 지금 중국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그 많은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오고 막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곳이 미얀마에서도 쳐들어오고 중국에서도 쳐들어오고 캄보디아에서도 쳐들어오고 베트남에서도 쳐들어오고
이 나라 국민들이 좀 온순한 편에 속하는데, 나는 이거 뭐 이 사람들 그 얼굴 모습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은 좀 무섭게 생겼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 모습 보십시오. 여자들 얼굴. 라오스 사람들 얼굴은 좀 특이합니다. 둥글럽적해가지고 잘생긴 여자를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보면 한국 여자들은 참 미인이죠, 미인. 예, 뭐 아시아에서 한국 여자들 진짜 예쁘죠. 이제 태국으로 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리 중간까지는 라오스, 다리 중간을 넘으면은 태국. 그렇습니다. 그 중앙을 사이에 두고 태국, 라오스 그렇게 이제 엄격히 구별을 하더라고요. Whenever we came to Laos, you remember that location they had us fill out on the plane? Yeah, so we needed that, but over here they gave us another paper. 지금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랑비가 멈추고 날씨가 이렇게 흐린 탓에 시원하고 좋군요. 자, 이제 드디어 메콩강이 보입니다. 아직 지금은 라오스 국기가 이렇게 난간에 걸려져 있죠. 다리 난간에. 근데 중앙을 딱 벗어나보자 태국 국기로 바뀝니다. 아직까지 라오스 국기입니다. 중앙을 지나면은 태국 타이 국기로, 타일랜드 국기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태국 국기로 바뀌었습니다. 방금부터 태국 국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태국 영역입니다. 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간단하죠? 이거 뭐 비행기를 이용하면 복잡해요. 근데 이 버스 이용하니까 아주 간편하고 뭐 신속히 이루어지고 좋네요. 버스로 국경을 넘어보니까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비행기로만 국경을 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 북한 때문에 섬나라 아닌 섬나라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이쪽 태국으로 넘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오스보다는 깨끗하고 그냥 금방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르죠. 눈으로 보여지는 게 금방 달라 보여집니다. 자, 태국 관문을 통과합니다.
검사를 하고 이제 มีกระเป๋าเอากระเป๋าลูกเอ็กซเรย์พ่อ 치앙라이로 가는 이제 버스터미널에 가서 เอากระเป๋าพ่อ 버스를 타고 이제 พาสปอร์ตลาวเล่มใหม่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ของปกติเลย อันนี้เขียนแบบฟอร์มแล้วแล้วก็ท่านเขียนแบบฟอร์มแล้วแล้วตู่พาเรากลับทางที่จะได้เขียนแจ้งหนังสือแล้วเนาะ แล้วก็ไปจ้ำกับอยู่หันแล้วก็ซื้อที่30 บาทแล้วมันจะข้ามไปทางลาวแล้วขี่รถเมล์ 가방을 메고 가방이 무거우니까 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อ้าวเมทัลนี่กระเป๋าอันนี้ 땡큐. 여기는 이제 타이 국기가 이렇게 딱 걸려져 있죠. 그래서 입국 심사를 마치면 이제 버스터미널로 이동을 해서 치앙라이를 갈 것입니다. 여기는 무비자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충분하죠. 지금 원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체인지 머니 할 수 있는 거기가 있네. 바꿔지는 거. 클로스네. Change money, no? Thai and this Laos keep and change Thai. 오케이.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멀리까지 가서. 오케이. 이게? 오케이.